날비와 안일비인데 같은 비인데 하나는 날아가는 거고 하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인데 아닌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날비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 날아가는 거는 새에 해당되죠. 새에 해당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하죠. 예, 안녕하세요. 네. 21강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 어떤 모양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죠? 등 것이 많이 달려요. 네. 실제로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네. 네. 머리가 이렇게 뒤로 날리는 거 같고요. 저거는 사람이 앉아서 서로 등을 맞으고 똑같이 등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던 이런 공부는 상상하면서 하는 게 난 더 재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방금 든 생각인데 오른쪽은 등도라서 둘이 서로 가위바위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계시는 참여하시는 분은 뒤 돌아서 가위바위보로 하는 모양이다.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글자가 내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쪽은요 비슷하면서 다르죠. 예, 여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여기는 하여튼 비슷한데 달라. 예, 그리고 뭔가를 그린 거예요. 옛날 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이제 가보자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날비와 안일비예요. 예, 한자는 날비예요. 이게 예, 이해가 되셨죠? 아직 이자는 안 나온 겁니다. 날비와 안일비인데 같은 비인데 하나는 날아가는 거고 하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인데 아닌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날비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 날아가는 거는 새에 해당되죠. 새에 해당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하죠. 날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새는 인간이 날아가지는 않죠. 비행기 타고 다니죠. 날아가는 건 새니까 새에는 뭐가 필요해요? 머리가 필요하죠. 이거를 눕혀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그림을 착착 그릴 줄 알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잘 안 돼. 이게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새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새 머리에 털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깃털도 있잖아요. 이거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눕혀놓은 걸 다 세워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은 눈을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은 눈을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동그랗게 할 수 없으니까 네모로 형상을 해요. 눈을 여기다 그려요. 그러면은 네모난 인간은 아니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눈, 목 그러죠. 눈이 위아래로 붙어 있지는 않죠. 네. 그런 문자는 없어요.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우고. 그래서 날비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형상으로 발전됐죠. 이게 이거겠죠. 이게 이거겠죠. 그렇게 상상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날비는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야라고 합니다. 더야. 여기에서 이제 저야자가 나오는데 이게 놈자자죠. 우리가 이것저것 할 때 놈자자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날개가 있다. 기우 그러잖아요. 배우진 않았지만 기우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보가 좋습니까?
비보죠. 날라오죠. 소식이. 좋은 소식이 좋으세요? 나쁜 소식이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갑진년이잖아요. 근데 용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용이 어떤 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용인지 현용인지 비용인지 청용인지 이렇게 용용 많아요. 용이. 네, 그러니까 어떤 용인지 모르니까 좀 좋은 용이 비보를 갖고 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도약을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비약. 예. 가끔 이제 쓰다 보면 제가 말도 저도 꼬이더라고요. 이제 강의하다 보니 비약하는데 약자를 보면은 여기에도 날비가 있어. 이게 잘 안 돼서 발족에다가 날비에. 이게 발족이잖아요. 네. 예. 발족에다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추. 예.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비약, 도약 한다. 그러니까 날아올 그 형상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안일비예요. 이제 안일비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 글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대칭이 돼 있죠. 대칭이 돼 있게끔 만들어잖아요. 어긋나게 날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는 안일비자를 쓸 때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문장에 쓸 때 비 또는 부 뭐 이런 걸 쓰면은 그런 건데, 원래 안일비에 쓰는 거는 어긋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날아가는 거는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날아갈 수 있다. 예? 날개는 한 번도 붙어보지 않아요. 제가 새가 돼서 날 때는 안 붙어요. 철로는 안 만나요. 철로는 만나면은 철로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로 등진다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위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위야. 이건 설문입니다. 근데 위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어긋난 거예요. 어긋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글자 가끔 보이죠? 다름이라는 뜻이에요. 다름. 위편삼절 할 때 이 위자를 쓰는 거예요. 어긋나다.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을 범위를 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위야 다른 거예요. 달라야만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발입니다. 발. 요 글자가 발이라고요. 발로서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에 있냐면은 어떤 범위를 정하다 할 때 이렇게 쓰죠. 위자. 너무 좀 어려운 글자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위야예요. 다른데 이제 간단히 설명해서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쉬운 걸로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춤출무입니다. 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춤을 추려면 어떻게 춰야 돼요? 한 발로 깡충깡충 뛰나요? 두 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어긋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작용을 해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안일비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름으로 인해서 다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비자에 뜨는 거예요. 날려면 어떻게 돼요? 양날개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일비는 아니다라는 뜻은 하지만 원래의 용례는 어떻게 되냐?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난, 비례 이런 용례를 씁니다. 예?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안일비자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안일비는 이제 그만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상 슬플비가 있어요. 슬플비는 어떻게 이제 확장된 거죠. 여기다가 마음심을 더한 거예요. 마음이 더하여, 마음심을 더하여 아픈 거예요. 마음이 내 평소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잖아요.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나올 때마다 안 배웠지만 제가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아픈 거예요. 네, 이게 아픈 겁니다. 아픈 거니까 뭐가 아파요? 요 안에 있게 아픈 거예요. 네.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야 돼. 네? 여기를 가야 돼. 그쵸? 네.
맞나요? 이거? 쓰면 안 돼. 틀렸어요. 맞죠? 네. 이렇게. 요거는 밝은 거잖아. 예. 밝은 거잖아요. 밝은 게 아파. 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 예. 이렇게 한자. 그래서 비자에 있는 이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쓰는 용례는 비극. 예? 극들 비극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가 난다 그러죠. 그다음에 비명. 요 명자는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비운. 예. 그다음에 운이 안 좋다. 이럴 때 비운. 예. 그래서 이런 글자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과는 다르다. 예.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일비, 슬플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많이 쓰는 거. 비치옥비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죠. 붉은색 깃털을 가진 참새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구, 자야, 작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네.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옥을 좋아했죠. 이게 비치옥 비자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깃털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붉은색 깃털을 한 옥이 있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비치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여기서 적, 우, 작, 야 나오죠? 자, 이게 작자가 뭐냐면은 참새예요, 참새. 여기 참새. 왜 참새? 참새는 큰 새입니까? 작은 새입니까? 네, 이 한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세추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이제 세추죠. 이게 세추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배웠죠. 무슨 소? 작을소예요. 작을소. 적을소는 다 많다 적다고 작을소. 예. 그러면 참새 작은 무슨 새? 새 중에 작은 네, 작은 새. 이렇게 이제 한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구 작야. 그래서 이거를 비치옥비 내지는 슬플 비를 해드린 거는 안일 비자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두 개의 용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코예요. 문자비. 지포지요. 지포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슨 문자? 외문짝이라고요. 네. 외문짝. 그러니까 문짝도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외문짝이에요. 그래서 호선야. 선자는 부채 선자죠. 예. 부채를 양손으로 들고 하는 게 시원합니까? 한 손으로 하는 게 시원해요. 나도 모르지만 양손에 부채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도 더울 때는 선풍기를 틀지. 요즘은 손풍기를 틀죠. 선풍기가 아니고 요즘은 손풍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문짝비에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집호를 집에 양쪽으로 안일비. 원래 문짝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미다지, 여다지 이런 이제 용어도 잘 안 쓰니까 미다지, 여다지 왔다 갔다 용어도 있으니까 요렇게 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목 이제 부스를 가지고 계속 문자가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이제 계속 한자가 있으면 제가 가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